이란이 호르무즈를 열었다고 시장은 전쟁이 끝났다고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진짜로 열린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월 17일 오전 8시 45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X에 글을 올렸죠.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서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허용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합니다. 이란이 방금 해협을 완전히 개방했다. 땡큐. 그 순간 시장이 폭발했죠.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결과를 보면은 S&P 500은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모두 1%, 1.5% 이상 상승했죠. 다우존스도 2%가량 상승, 러셀 2000도 2% 이상, 전쟁 이후 장중 신고가예요. 나스닥은 1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92년 이후 최장 기록이죠. 그리고 빅스 공포지수도 2개월 만에 최저 16.97. 자,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세 가지 엔진이 있죠. 엔진 1번은 쇼스퀴즈, 공매도 청산빨이 일어났죠. 전쟁 기간 동안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반등하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됐습니다. 이게 주가를 더 위로 올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엔진 2는 포모, 못 산 분들의 추격 매수. 기관들은 아직 주식을 충분히 안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주식을 덜 들고 있다는 거죠. 사야 되겠죠. 그것이 추가 랠리의 연료라는 거죠. 엔진 3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S&P 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회사의 88%가 EPS 예상치를 초과했어요. 전체 이익도 예상치보다 약 11%가량 높았죠. 5년 평균 7.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섹터로는 여행 레저, 최대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죠. 전쟁이 끝나면 여행이 살아난다는 기대감, 가장 직관적인 베팅이죠. 그리고 빅테크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리튬 관련주도 급등했는데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40% 급등했죠. 이란 전쟁으로 유가 충격, 전기차 수요 기대 플러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플러스, 중국의 주요 광산 폐쇄로 공급이 감소된다. 알버말이 16% 이상, 시그마 리튬이 14%가량, 리튬 아르헨티나가 약 12%가량.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주식들이 광풍을 일으켰죠. 그에 반해 크게 떨어진 섹터는 에너지. 전쟁 이후에 계속 정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엑슨모빌이 약 마이너스 5%가량, 발레로 에너지가 8% 가까이, 쉐브론도 5% 가까이 빠졌죠. 유가 폭락은 에너지주의 직격탄,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실제로 호르무즈가 열렸나? 아직 아니에요. 팩트를 정리해보자면 이란이 발표한 내용의 조건들을 보자면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만 개방, 조정된 경로에 따라 가야 된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전 허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으로 이란 허가 없이는 항해가 불가다고 발표했어요. 즉 이란이 해협 개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폐쇄 상태, 진정한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1, 2개월 내에 걸프 지역 수출 능력의 약 25%만 회복될 전망이에요. 왜 회복이 느리냐면은 수백 척의 배가 묶여있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받은 생산시설 복구가 필요합니다. 선박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 복원을 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해요. 현재 호르무즈 봉쇄로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차질이 생겼고 중동 분쟁으로 손실되어 버린 이 에너지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당일 유가 움직임을 봤을 때 WTI가 마이너스 11%, 84달러, 브렌트가 약 마이너스 9%, 90달러, 브렌트 현물은 한 달 만에 처음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죠. 현재 유가는 전쟁 전보다 여전히 30에서 40% 높은 수준이에요. 시장에서는 80에서 90달러 선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10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게 컨센서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 동향에서는 엇갈린 신호가 나왔는데 미 국채 10년물이 4.25%로 2년물은 3.71%로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어 금리도 같이 하락한 거죠. 결국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20%에서 마감 시에는 50%로 급등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일 가장 극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시장과는 다르게 연준의 시각은 달라요. 연준에서는 호르무즈 봉쇄 지속 시에는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이 더 커진다. 3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3.5%까지 오를 수 있다. 시장과 페드 시각이 아직 크게 어긋나 있는 거죠. 즉 현재는 시장이 모멘텀으로만 급등하고 있고 원유와 채권 시장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때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피해 복구에 얼마나 걸릴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유가는 전쟁 전보다 여전히 30에서 40% 높고 10년물 금리도 전쟁 전보다 25bp 높습니다. 호르무즈는 사실상 여전히 폐쇄예요. PC 인플레이션이 연준 내부 전망으로는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시장은 이미 전쟁 끝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전쟁 중인 거예요. 솔직히 전쟁 7주차인데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시장은 이 전쟁이 해결될 거라는 걸 가격에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침반은 주식시장이고 시장이 내려가면 언제나 트럼프는 방향을 바꾸죠. 시장이 올라가면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이 패턴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주가 수준의 측정 지표인 쉴러 PE 비율 역대 최고에 근접하고 있죠. 버핏 지수도 역대 최고예요. 이 두 지수가 동시에 역대 최고 근처에 있는 건 버블의 신호죠. 결국 지금 시장의 큰손들은 리스크 오프 포지션에 돌입했어요. 지금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 IPO 등 여러 IPO 대어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작년 서클과 비트마인 IPO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 역시 상장 이후에 쫙 개미분들을 끌어모은 후 역대급으로 개인분들이 시체벽을 쌓아 올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상장할 때가 바로 마켓 절정의 마지막 신호탄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은 장밋빛인데 현실 경제는 먹구름. 이 괴리가 곧 충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상한 숫자들이 있는데 뭔가 계산이 안 맞아요. 일단 나스닥은 이란 전쟁 시작 전보다 오히려 높죠. S&P 500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1분기 기업 이익 성장률 전망이 플러스 14%, 2분기 전망은 20%, 3분기는 22%, 4분기도 20% 플러스. 이게 현실화되면은 2018년 이후 최대 기업 이익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쉽게 비유할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이웃분들은 다 대피하고 있죠. 소방차가 와 있어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 동네 집값이 올해 20% 오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입니다. 전쟁이 7주째 진행 중이고 유가가 몇십 프로 올랐고 소비자들이 역대 최악으로 우울한데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휴전이 유지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상한 숫자들과 함께 진짜 문제는 빅테크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올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8천억 달러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 먹죠. AI 서버 하나가 일반 가정 100가구가 쓰는 전기를 써요. 유가가 이렇게 40% 이상 오르면 전기 생산 비용도 올라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폭등합니다. 둘째는 이 8천억 달러 대부분이 빚으로 조달되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폭발합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는 이제 유가 급등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양쪽에 동시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가 보지 않고 있는 커다란 구멍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보통 경제가 나쁘면 불황이죠. 물가가 내려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도 나쁘고 물가도 높은 최악의 조합이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올라가요. 어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게 1970년대예요. 그때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주가가 수년간 박살났죠. 지금 상황이 근데 그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높은 인플레이션, 약해지는 성장.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게 시장의 폭탄이죠. 올해 초 시장은 페드가 금리를 0.6% 인하할 거라고 봤어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폭탄이냐?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죠.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요. 즉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려가는 구조. 그것도 AI 관련 성장주는 특히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성장주는 미래 이익에 더 많이 의존하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 금리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실망 플러스 조정으로 기업 가이던스에 충격을 주는 그림이 있어요. 앞으로 이 4주 동안 기업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죠. 이때 유가 때문에 비용이 늘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늘었어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 시장이 20에서 22% 이익 성장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죠. 주가가 10에서 20%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는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경제는 이미 전쟁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이 둘의 충돌 지점 이에요. 희망이 현실을 이기면 랠리가 계속되고 현실이 희망을 이기면 조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의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 불안과 더불어 AI가 차별을 만드는 그래서 AI에 등을 돌리는 미국 국민들의 조짐도 불안해지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메인주 의회는 27년 11월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정치적 반대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20건, 총 980억 달러 규모로 23년 이후 누적치를 웃돌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140개 이상의 지역 단체들이 약 1년 동안 600억 달러가 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투자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지역은 11개 주에 이릅니다. 왜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을까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도시 하나가 쓴 전기를 쓰죠. 이게 지역 전력망에 연결되면 주민들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처 사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세금은 더 내고 이익은 AI 회사가 가져가는 정말 이상한 불합리한 구조죠. 두 번째는 물. 데이터 센터는 냉각을 위해 엄청난 물을 씁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1년 쓰는 물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다 써요. 가뭄이 심한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생존 문제죠. 셋째는 가장 본질적인 것, 박탈감. AI 혜택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와닿아요. 빅테크는 조만간 조만장자가 되겠지만 내 삶은 안 바뀝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 불평등의 상징이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우주 여행을 하면서 빅테크 CEO들은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도쿄로 가서 초밥을 먹으며 수백 조를 버는데 나는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요. 데이터 센터가 그 분노의 물리적 표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심리적인 여파가 국내 코스피, 현물, 선물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